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 존 템플턴 경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워런 버핏과 함께 항상 거론되는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투자의 거장 중 한 명이죠.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존 템플턴 역발상, 가치, 긁어볼 투자의 선구자, 이걸 바탕으로요. 오늘은 그냥 성공시나 나열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핵심 원칙, 그 통찰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의 철학이 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흥미로울 것 같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료를 딱 보면 템플턴의 시작이 평범하진 않았어요. 가난을 딛고 예일대 수석 졸업하고 로즈 장학생으로 옥스퍼드까지 갔으니까요. 네, 그렇죠. 엘리트 코스를 밟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1936년,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35개국을 여행했던 경험이에요. 이게 그의 투자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아, 그 세계 여행 경험이요? 네, 이게 바로 그가 나중에 강조하게 될 글로벌 시각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경험이 정말 중요한 밑바탕이 됐고요. 그래서 1954년에 템플턴 그로스 펀드를 설립했잖아요. 네, 그 유명한 펀드죠. 연평균 수익률이 15% 이상이었다니 뭐 전설이 될 만하죠. 근데 자료 보면 하루 15시간, 주 6일 일하는 엄청난 워커홀릭이었다는 부분도 나와요. 와, 정말 철저했네요. 네. 그의 성공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단순히 노력만은 아니었고 그만의 아주 뚜렷한 4가지 핵심 투자 철학이 있었습니다. 아, 그 4가지 철학, 그거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역시 가장 유명한 건 그 역발상 투자겠죠. 핵심 중에 핵심이죠.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 이 말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군중 심리에 막 휩쓸리지 않고 그 공포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딱 포착하는 용기, 이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용기. 특히 이번에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 이 4단어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로 봤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어요. 아, 그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위기 때마다. 그렇죠. 역사는 결국 반복된다는 뭐 그런 통찰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 용기라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을 텐데요. 자료에서는 템플턴이 그런 시장의 압박감이나 공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겨냈는지 혹시 뭐 그만의 비결 같은 게 언급됐나요? 어떤 뭐 직접적인 훈련법 이런 것보다는요, 그의 2번째 원칙인 가치 투자랑 이게 딱 연결이 돼요. 아, 가치 투자. 네. 스스로를 바겐헌터라고 불렀잖아요. 그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정말 철저하게 분석했어요. 자료에 따르면 그냥 싼 주식이 아니라 실제 가치의 20% 가격,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았다는 거죠. 20%요? 와.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경영진이 우수한 그런 좋은 기업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공포나 변동성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아, 확신에 기반한 역발상이군요. 그게 연결되는 거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럼 3번째 원칙은 뭐였나요? 바로 글로벌 분산 투자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1930년대 세계 여행 경험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거죠. 네네. 대부분 미국 투자자들이 그때는 미국 시장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 그는 전 세계를 보면 더 많은, 더 좋은 바겐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이게 단순히 기회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까지 노린 아주 현명한 전략이었던 거죠. 확실히 시야가 달랐네요. 그럼 마지막 4번째는 장기 투자군요. 아, 요즘처럼 단기 변동성에 다들 민감한 시대에는 진짜 더 곱씹어 볼 만한 원칙 같아요. 맞습니다. 자료 보면 평균 보유 기간이 약 5년 정도였다고 하죠. 5년이요? 네. 복리의 마법을 믿고 또 저평가된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결국 이 4가지 원칙, 역발상, 가치, 글로벌, 장기, 이 4가지가 정말 완벽하게 어우러진 결과가 그의 엄청난 성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론은 이제 좀 알겠는데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투자가 정말 대담했던데요, 자료 보니까. 네, 그 사례 정말 유명하죠? 1939년 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 모두가 공포에 떨 때 1만 달러를 빌려서 주당 1달러 미만장의 주식 104개를 샀어요. 1달러 미만? 네. 심지어 자료 보면 거의 파산 직전 기업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이건 뭐 정말 극단적인 역발상 투자였던 거죠. 그렇죠. 결과는요, 4년 뒤에 4만 달러가 됐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다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와, 4배네요. 대단합니다.
그러면 1960년대 일본 투자도 진짜 놀랍던데요? 남들이 다 외면할 때 들어가서 80년대 고점에 딱 팔고 나왔다니. 이건 거의 뭐 미래를 본 것 같은 타이밍 아닌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히타치 같은 기업들의 잠재력을 미리 알아본 거죠. 글로벌 시각하고 가치 평가 능력이 딱 결합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이 오기 직전에 절묘하게 빠져나왔다는 점은 그의 매도 타이밍 감각까지도 정말 탁월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제값에 잘 파는 능력도 중요했던 거예요. 아, 매도 타이밍. 그것도 중요하군요. 템플턴이 남긴 그 16가지 투자 원칙 중에서도 보면 뭐 무리본능을 쫓지 마라, 뭐 싸게 사라, 패닉에 빠지지 마라, 겸손해지라 이런 원칙들이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감정 통제를 굉장히 강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가 투자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배짱 62%에 분석 38%다. 이렇게 얘기한 대목이 자료에 나오거든요. 네, 봤어요. 배짱 62%?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분석 능력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심리적인 규율, 즉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의 원칙들 대부분이 결국은 이 마음 관리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존 템플턴, 정리해보면 군중과 다른 길을 갖고 역발상, 세계를 무대로 숨겨진 가치를 찾았으며 글로벌 가치 투자,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규율, 또 멀리 내다본 장기 투자, 그런 선구자였네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본 그의 이야기에서 당신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뭘까요? 저는 바로 독립적인 사고의 힘, 그리고 감정 통제 능력, 마지막으로 인내심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적 사고, 감정 통제, 인내심. 네. 물론 지금 시장은 뭐 정보도 너무 많고 알고리즘 거래다 뭐다 해서 환경이 많이 다르긴 하죠. 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심리, 그러니까 공포와 탐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템플턴의 통찰은 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일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료를 보면 템플턴은 단순히 재정적인 성공에만 머문 게 아니라 템플턴상 재정처럼 어떤 윤리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도 굉장히 힘썼어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그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투자와 어떤 개인적인 가치관의 통합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투자 영역을 넘어서 당신의 삶에서 개인적인 가치나 혹은 신념 같은 것들을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어떻게 통합하고 계신지, 혹은 만약 통합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한 번쯤 성찰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